준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말하기 발표 4회를 맡게 된 도미요시 사라입니다. 아까 디베이트에서도 여러분을 뵀는데요. 다시 한번 전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한국어 말하기 발표를 보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발표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단지 원고를 외워서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자기 의사나 주장을 한국 사람 앞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마음껏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많이 보신 분들도 물론이고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분들도 즐기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 발표자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이 하얄 것입니다. 긴장하시죠? 네, 그럼 발표자 여러분들의 긴장도 풀 겸 회장 여러분들 궁금증도 풀어드릴 겸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자 모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국방船越여고입니다. 네, 그럼船越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국의 도시 관주를 소개합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관주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면서 한국 역사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많아진 가운데 마침 요코하마에서 인방국악 공연을 감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악기 연주나 무역은 굉장히 아름답고 특히 판소리는 우리나라에 오는 가슴을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공연을 계기로 우리는 관주로 단체 연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주에서는 인방 국악제 본선 관람을 하거나 손뼉 만들기 그리고 한국 전통 혼례식 장관 등 개인 여행으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방 국악계의 판소리를 다시 들어보니 한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메아리치는 환희라는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관저에 가기 전에 5.18 항쟁을 테마로 한 화려한 외출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5.18 항쟁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었던 저는 불의와 독재 정치에 맞섰던 관주 시민들에 대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5.18 민중항쟁 현장이었던 금남로에 갔을 때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활기에 넘쳤습니다. 관주 시내를 안내해 주신 관광 해설사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피를 흘렸던 슬픈 역사가 있었지만 관주 시민들은 정의감과 단결력이 가장 강하고 현재 선진화된 민주주의의 한국이 있는 것도 관주 시민들의 이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전라남도 관주 지역은 넓은 평야에 위치하고 있어 옛날부터 농경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음식이 아주 맛있는 것입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많은 무익을 낳은 문화, 예술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 여행이라면 서울뿐이었지만 이번 관주 여행을 경험하게 된 그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도 알게 되고 한국은 서울만이 아닌 것을 느꼈습니다. 관주 연수 여행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겁니다. 여러분, 관주로 놀러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깜찍한 제스처까지 하셔서 관주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 왔는데요. 네, 흔학고 씨는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뭐예요? 네, 역시 말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잘 이야기 못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잘하시는데요. 네. 더 잘해주시면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저는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요코하마나 가마쿠라를 안내해드릴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흔학고 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나오시죠?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급반 호소다 사코입니다. 네, 호소다 씨 내용이 기대됩니다. 들어볼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KBS 뉴스를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는 그 나라의 지금을 아는데 제일 빠르고 정확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지금을 아는 것으로 그 나라가 향하려고 하는 미래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NHK 뉴스뿐만 아니라 KBS 뉴스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밤 9시부터 시작되는 KBS 뉴스를 보는데 지난번에 우연히 낮 시간 12시부터 봤습니다. 주요한 최신 뉴스가 끝나고 난 뒤에 일상생활에서 또 가까운 뉴스로 화제가 바뀌는 동시에 아나운서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아낌없이 듣는 그 젊은 아나운서를 보고 화면에서 시선을 옮길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 아나운서가 맹목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자로 쓰인 원고를 손으로 읽으면서 뉴스를 정확하게 적는 그 단단한 모습을 보고 저는 놀랍기도 하고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일본에서는 어느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차이를 가진 사람이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는 경, 차이
아이가 없는 사람보다 강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무언가 힘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장애수족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알고 계시는 질병 때문에 정말 부자연스럽습니다. 혼자서는 걷기가 어려우니까 언제나 저하고 팔짱을 끼고 외출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도 목욕을 하는 것도 제 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본사 발동을 하고 싶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에 아주 놀랍고 동시에 마음의 한구석에서는 아마 무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부자연스러우니까 하고 그래도 어머니는 자신의 투병 경험을 살려서 다른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병으로 겪고 나밖에 할 수 없는 것이 꼭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몸이 부자연스럽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처음으로 부정적인 면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로 제 손으로 다 하려고 하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KBS의 맹목이 아나운서와 어머니는 저에게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건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도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기쁘고 가까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인 한국, 해 드는 나라인 일본, 둘 다 제가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크가 조금 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키가 얼마나 되세요? 저는 170cm예요. 부럽다. 제 평생 소원이 키가 커지는 거거든요. KBS 뉴스는 잘 보세요? 네, 날마다 보고 있어요. 시간 없을 때는 녹화해서 보기도 해요. 그것까지 대단하시네요. 네. KBS 뉴스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듣기에 실력이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듣기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특히 공부는 KBS 뉴스나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그리고 교과서의 CD를 듣고 연습하고 있어요. 특히 KBS 뉴스는 어려운 단어가 많이 있으니까 알아들을 수 없을 때도 많은데 좋은 연습이 됩니다. 후배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예보하세요. 예, 수다씨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다음 분 나와주세요. 예, 자기소개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반 시바타마미고입니다. 네, 그럼 시바다 씨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1년 전부터 한국말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역사 수수께끼를 푸는 곳에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은 코끼리코, 누구나 알고 있는 귀가 크고 몸도 큰 동물의 핑코 말입니다. 저는 한국말로 처음에 코끼리코라는 말을 듣자 코끼리코부시가 생각났습니다. 일본 도야마현에 있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오카야마라는 작은 마을에 코끼리코부시라는 미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민요로 유명하고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코끼리 꼬부시는 머리를 씹을 때 분자들을 바라는 노래가 중인데 한국의 노악과 의미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코끼리 꼬부시의 코끼리꼬하고 동물 코끼리꼬가 너무나 비슷한 발음이라서 한국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 꼬부시의 코끼리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약 23cm 정도 크기의 대나무인데 양손에 한 자루씩 잡고 치면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왜 이 악기가 코끼리꼬인지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끼리 꼬부시에는 또 하나 상징적인 악기가 있습니다. 이거 사사라라는 악기인데 100여 도르지 안에 짧고 작은 반자리를 연결해서 양쪽에 손잡이가 있고 이 손잡이를 잡아 반자리를 휘면서 쫓아 소리를 냅니다. 사실은 저는 이 악기야말로 코끼리꼬 모양과 비슷해서 코끼리 꼬부시의 어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모양뿐만 아니라 이 악기와 한국말 코끼리꼬를 연결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역사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코끼리꼬는 오래된 악기인데 1980년쯤에 쓰인 책에도 기술이 있지만 코끼리꼬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446년에 쓰인 책에는 사사라와 같이 코끼리꼬라는 말이 느닷없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1980년부터 1446년까지 사이에 코끼리꼬에 관련된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408년 6월에 일본에 처음으로 코끼리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사인이 일본 장군인 아시카가 요시모치에게 선물로 보낸 코끼리가 도야마현의 서쪽에 있는 후쿠이현에 상륙했다고 합니다. 후쿠이현에는 현재도 코끼리를 묶었던 바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더욱 1421년에 아시카가 요시모치가 그 코끼리를 조선 왕족 대종대왕에게 현문을 보내주신 사례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조선에도 없었던 동물이었기 때문에 양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을 거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일본에 왔던 사람들이 사사라를 보고 코끼리꼬 모양과 비슷하고 생각했다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오래된 책에는 코끼리 꼬부시가 음력 8월 15일에 했다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소중한 이 날에 왜 코끼리 꼬부시를 했는지 아주 깊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 여름에는 도야마현에 코끼리 꼬부시를 보러 갔는데 아직 코끼리 꼬부시와 한국어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한국에 가서 한국의 옛날 악기나 노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코끼리꼬라는 단어 하나를 실마리로 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 옛날부터 일본과 한국 사람들이 긴밀하게 관계하고 있었던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통신수단이나 교통수단이 거의 발달되지 못했던 시대에도 우리들의 선조들이 계속 교류하고 있었던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선조들 활약을 가슴에 품고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계속 더욱더 깊게 교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바다 씨 감사합니다. 내용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네, 대학 강의를 듣고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네. 평소에도 조사 같은 거를 자주 하세요? 네, 아직 흠이 깊은 곳이 많이 남아 있는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책을 읽거나 하곤 해요. 예, 어쩌면 가마쿠라에서 한일 역사 학자 한 사람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예,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뭐였어요? 사실은 저희 동생이 한국에 유학을 해서 지금 번역이나 번역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네, 대단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시바다 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발표자 모셔볼까요? 자기소개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16반 야스하라 요코라고 합니다. 네, 야사라 씨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은 저에게 많은 새로운 만남을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세계와 만남과 동시에 한국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으로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배우는 한국어는 배우는 자체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 후 남편하고 같이 방문한 서울은 그야말로 새롭고 그리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보자마자가 많은 곳에 놀랐고 거리에는 다고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 있었습니다. 왠지 어렸을 때 고향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길을 잃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다가와 가르쳐 주려고 했고 지하철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윗사람에게 스스럼 없이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으며 시장은 밤새 영업을 하고 있었고 언제 어디서나 활용이가 너무 좀 보였습니다. 일본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은 한국하고의 만남에 저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한국 학원에서 만난 친구는 직장과 사는 곳이 달라도 친한 친구로 서로가 향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관계입니다. 또 K-POP 콘서트에서 만난 사람들도 평소에는 전혀 만날 수 없는 인연의 사람들인데 다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은 저는 한류하고 만나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일본인으로서 아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아직 가해자로서 상하를 끝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지하고 딱딱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제 생각을 한류는 부드럽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확 넘어갔습니다. 문화는 강하다는 느낌을 새삼 느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풀어야 할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교류는 더욱더 깊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해서 일본하고 한국이 동아시아의 핵심 국가가 되는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일본과 한국이 더 발전적으로 하게 되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야사라 씨는 전염방이죠. 네,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시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시간이에요. 공부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그러시겠어요. 네.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일단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생각 중입니다. 예, 꼭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말하기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고급반 사도흠이입니다. 네, 그럼 사도씨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저는 키무치를 담근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에게 시식을 부탁해도 한 번도 맛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키무치를 좋아해서 직접 담가보려고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그게 나중에는 한국 요리 지구를 읽고 싶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키무치는 제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기원입니다. 막상 키무치를 담가보니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배추의 조림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 과정을 실패하면 맛없는 키무치가 됩니다. 그리고 양념의 짠맛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번 반성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키무치를 담그고 있는데 아직 만족할 수 있는 키무치를 담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한국인 친구한테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건 그 친구 어머니께서 담그신 배추 키무치였습니다. 그 키무치는 먹는 순간 한국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입 먹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맛, 확실하게 한국이 보였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잘 몰랐는데 분명히 뭐가 달랐습니다. 제 키무치는 한국을 느낄 수 없었고 한국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이유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혀에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경험이 없어도 누가漬के를 잘 담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해도 점점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그 맛을 몸이나 혀로 기억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와 같이 키무치의 맛을 몸이나 혀로 기억하게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근 키무치와 한국 사람들이 담근 키무치의 맛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에 대한 감각은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이나 환경이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분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먹고 있는 음식의 맛은 몸 전체로 기억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온 한국 사람이 키무치를 담근 경험이 없어도 맛있게 담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담근 키무치조차 한국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자기 몸이나 혀로 키무치의 맛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담근 키무치를 한국 사람들이 먹고 맛있다고 말해준다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앞으로도 계속 키무치를 담그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아주 배가 고파졌습니다. 사토 씨는 김치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 김치 이외에 한국 음식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네, 저는 한국 음식이라면 대대로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된장찌개나 순두부찌개 같은 찌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김밥 좋아합니다. 네, 저도 좋아요. 네, 그런 김밥이나 된장찌개를 직접 만들어 보셨어요? 네,
찌개는 가끔 집에서도 만듭니다. 그런데 찌개는 매운 음식이니까 아이들이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는 비빔밥 같은 것을 자주 만듭니다. 네, 언제 한번 사또 씨가 만든 김치나 음식 맛 좀 보게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말하기 발표는 다 끝났는데요. 예, 아쉽죠? 벌써 끝났어요. 저도 아쉬워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농담이에요. 마지막에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우리 발표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